네, 이제 어느덧 4월도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고요. 오늘 이제 좀 의미가 있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수급과 또 돈이 이동하게 되는 건지 오늘 자세한 시장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의 신종호 센터장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국내 증시 위주로 저희가 좀 네. 집중 점검을 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전자닉스가 쉬어가면서 확실히 그 수급이 다른 섹터로 분산이 됐습니다. 예. 시장 전체적인 온기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이 부분을 어떤 의미로 보셨을지 궁금해요. 일단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실적이 두 기업이 분기에 80조를 벌었거든요. 10년 전에 코스피 전체가 연간이 80조였어요. 두 기업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지수 자체를 상당히 높여놓은 자체는 두 형님께 감사하게 여기고, 그 상황에서 일단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이 유동성이라는 게 지금 확 빠지진 않는다라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모멘텀이 극대화된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좀 부진하고, 왜냐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이 AI라든지 이러한 모멘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찾는 어떤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이를테면 AI가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조선도 뭐 데이터 센터, 조선 엔진으로 뭐 한다, 붙고. 그 다음에 뭐 MLCC도 사실은 AI가 붙어 있는 거고, 더불어서 2차 전지도 뭐 ESS, 에너지 전차수, 이렇게 뭔가 약간 섹터별로 AI가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유동성이 아니면 밸런스가 반도체만 가던 시장에서 반도체와 가는 시장으로 바뀐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메모리 두 형님이겠죠. 두 형님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이 붙어 있는 상황이긴 해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어제 실적 37조, 그제인가요?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지만 영업이익률이 72%를 찍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질 수 있겠니라는 퀘스천이 붙은 상황에서 이제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72%라는 놀라운 성적이 더 개선될 수 있겠냐라는 고민보다 더 투자자들이 와닿는 거는 10%의 마진의 기업이 15%를 개선되는 거는 그게 더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어떤 그 국면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오늘 하루 탁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국내 증권사도 그렇고 해외 증권사도 그렇고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는 계속 상향 조정이 되던데 오늘 노무라가 234만 원까지 제시를 그러니까요. 했던데 네. 과연 이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기업이 80조를 분기에 벌었으니까 단순히 곱하기 4만 하더라도 84, 32 영업이익이 맞나요?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아니, 연간으로 삼성전자가 300조, 하이닉스가 뭐 한 250조, 280조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600조.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6천조인데 두 개만 갖고도 PER이 10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번 묻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익이 높였는데도 주가는 왜 못 가지? 그거는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은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발표되고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본인들이,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본인들이 추정을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쇼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추정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로 기대감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뷰가 너무나 똑같은데 기다리는 건 딱 하나예요. 정말 마진이 유지될 수 있겠냐. 여기서 왜 마진이라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LTA라고 해서 장기 계약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저희가 다른 얘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헬스클럽에 가서 30만 원, 월 30만 원인데 연간으로 360만 원 계약 안 하거든요. 한 300만 원? 280만 원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가격을 좀 다운시킨 상태에서 계약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아니야, 우리 비싼 값에 계약하고 싶어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기 계약과 관련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건데
장기 계약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면 주가가 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 Q 곱하기 P에서 이 매출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세상 투자자들은 바랄 텐데,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더 늘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지금 내년까지 있는 캐펙스는 더 이상 늘릴 생각이 없어요. 지금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캐펙스를 더 늘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만 높여서 LTA 장기 계약을 하고 싶다. 지금 근데 이거는 좀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높아진 레벨에 대한 부분은 다 온 것 같고 이제부터는 변수들이 생긴 게 반도체 메모리 두 형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노무라가 뭐 엄청난 TP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 거는 지금부터는 그 섹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항상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헤드라인 모멘텀이 가장 좋을 때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뉴스들은 약간 고민이 되게 하는 그 섹터들이 섹터다,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장기 계약 LTA 체결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우리는 꼭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실적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기는 한데 그럼 코스피는 점점 실적 시즌이 정점에 달할수록 실적 모멘텀은 감소를 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뭐냐면 그 모멘텀이라는 게 실질적인 뭐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이런 거보다 우리가 가장 좋은 실적을 내놓을 수 있는 두 기업이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뭔가 각자 도생인 거죠. 이제 시장 전체를 들어올리는 힘은 외국인도 보시면 4월에는 물론 3월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20% 부러져서 상당한 가격 매력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미국의 뭐 어떤 패시브 자금이나 CTA 자금의 쇼커버도 있다고는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실적 모멘텀을 보면서 4월에는 사들여 왔거든요. 근데 이게 끝나니까 사실 조금 이제 또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멘텀은 이 두 기업이 보여줬었던 구간만큼은 5월 들어서는 아닐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덱스 자체가 지수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섹터를 잘 골라야 된다든지 아니면 종목 접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시장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별 장세로 그렇죠. 이제 예. 넘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은 섹터와 종목을 잘 고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섹터를 좀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제약바이오 살아나니까 오늘 코스닥 지수가 결국 2% 넘게 오릅니다. 네. 이제는 좀 믿어도 될까요? 이제 아스콘 모멘텀도 또 다가오기는 하는데. 그렇죠. 네. 예, 뭐 5월에 많죠. 에스모도 있고 뭐 네. 아스코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ETF 자금으로 인한 이 어떤 메모리 가격 두 기업이 조금 슬로해지니까 그게 이제 약간 풍선 효과로 코스닥을 갖고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보시면 제약바이오가 많고 2차 전지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눌렸던 것들이 올라오긴 했는데 냉정하게 보면 사실은 지금 삼성장 제약이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시장에 내놓은 데이터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니지 않겠냐라는 거고 아니면 글로벌하게 돈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면 좋은데 이를테면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5월 들어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청구서는 뭐냐면 3, 4월 두 달 동안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구간에서 물가가 올라와 있는 청구서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청구서를 받는다라는 거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실적 모멘텀도 그래서 좀 둔화되는 부분이고 비용이 올라간 상황에서 실적 뭐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제약바이오는 캐시플로우가 괜찮은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바이오 특히.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심의 코스닥은 약간은 오늘 하루나 내지는 ETF 수급에 의한 영향 정도로만 봐야 되지 아스코나 에스모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기에는 우리 기업들은 조금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속성 있는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훨씬 더 매력적인 섹터를 찾자라고 맞아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그러면 조선이나 전력 쪽이 될까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AI 데이터 센터라는 모멘텀이 붙으면서 네. 지금 보니까
뭐 전력이랑 조선이 또 같이 같이 가는 가죠.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HD 현대 중공업, 그룹이 네. 딱 오늘 언급이 되더라고요. 예, 뭐 그 배를 저도 이제 조선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니까 네. 크게 엔진이 두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정말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엔진, 이게 프로펠러 돌리는 거겠죠. 네. 그거랑 추진력을 담당하는 그쵸. 엔진이겠죠. 추진 엔진. 네. 추진 단어 맞아요. 네. 추진 엔진이 있고 전력을 만드는 엔진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또 그 전력을 담당하는 엔진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가는. 이게 전체 매출에서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꽤 비중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전력이나 뭐 조선, 뭐 플러스 2차 전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모멘텀의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아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여기서 1%포인트, 2%포인트 더 그 뭐랄까요? 모멘텀이 부가되기에는 좀 힘겨운 구간인 건데 이렇게 큰 본업이 너무 힘들었다가 크게 돌아서는 상황에서는 이 본업 자체가 개선되는데 플러스 알파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LNG 캐리어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주를 많이 받아놓고 고가 선박에 수주들이 이미 도크가 차여 있는데 이 상황에서 유가까지 뛰고 그리고 항로를 새롭게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항로 말고도 뭐 홍해로 돌고 뭐 저기 파나마로 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캐리어에 대한 그 운반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선업에 또다시 리밸류에이션을 해주는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붙으니까 그러면 본업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멘텀이 아까 2차 그 메모리와 다르게 바닥에서 크게 돌 수 있는 부분이고 전력도 마찬가지예요. 전력도 간밤에 미국에서 굉장히 강한 어떤 종목군이 뭐였냐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오늘 뭐 DBH텍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오르는 게 전력 반도체인데 전력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과 열이 너무 과부하가 있으니까 이걸 효율화시키는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왜 전력이냐? 그만큼 전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력을 생산해 주거나 내지는 전력 기기는 뭐랄까요? 나머지에서 그 광통신이든 전력 반도체로 세이브된 비용은 어디에 더 투자를 할 것이냐? 전력에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게 전력이지 않겠냐라는 거고 2차 전지도 같은 결이에요. 테슬라 주가 본인은 빠졌지만 왜냐하면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투자한다고. 근데 잘 보시면 GP 마진이 20%가 회복이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전기차 가격 인하 전쟁이 있어서 마진이 스퀴즈 되고 있었고 전기차 가격을 빠지는 과정에서 뭐가 가장 많이 가격 그 인하에 대한 압박을 받았냐? 배터리 가격이 빠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GP 마진이 회복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업황 자체가 바닥을 돌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크게 바닥을 도는 상황에서 삼성전기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은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것까지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이 스택을 모멘텀이라는 부분을 하나씩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섹터로 자리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모멘텀이 있는 섹터와 종목들은 신고가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추격하는 게 맞는 전략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네. 눌릴 수도 있죠.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게 뭐 일봉으로 보기보단 주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저희가 삼성전자가 작년 5월까지는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올랐다가 좀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2차 전지라든지 전력기기는 이미 많이 신고가를 갔고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오른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좀 올랐다가 시장이 약간의 어떤 매크로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빠질 때 또 역시 빠지네 하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엄청난 어떤 그 작은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 뒷받침해 주는 건 그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괜찮은 상황이고 시장 자체도 PER이 너무 낮아 있는 상황에서 하방 경직성은 좀 생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5월 시장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6월에 헥토콘 기업들의 IPO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네. 자금이 대거 좀 빠져나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5월 시장 유동성과 함께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5월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IPO, 헥터콘은 뭐냐면 뭐 거의 100조, 1000조이 되는 이런 스페이스X라든지 네. 오픈 AI라든지 이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또 6월에 상장 기대감이 있는데 일정 부분 유동성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유동성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거는 중앙은행의 역할인데 지금 중앙은행의 역할 중에 워시가 빨리 인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워시는 인준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워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물가가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5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고 있는 유동성 자체에서 뭔가 시장의 어떤 탄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헥터콘이라는 게 있다면 조금은 수급이 뺏기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도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5월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5월에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변동성이 생긴다고 해서 3월과 같은 극단적인 변동성이냐? 그건 아니다. 3월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그 테일 리스크적인 변동성이었다고 하면 그런 테일 리스크적인 변동성도 20%라는 구간에서 우리가 극복해냈기 때문에 5월에 만약 변동성이 생긴다 하더라도 6천이 깨지지 않는, 6천이 많이 깨진다 그러면 상당히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우리가 메모리 말고도 반도체만 가는 시장에서 반도체와 가는 시장이라는 컨셉에서 시장을 대응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만 가서 좀 쏠림 현상이 네. 심했던 시장이 다양한 섹터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5월에 시장이 흔들지언정 그건 우리에게 또 다른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략까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시장 얘기 오늘 여기까지 들어볼 거고요. LS증권의 신종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